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 다시 미국의 철강 분야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략 지난 주말부터 백악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망은 좀 불투명하지만 예.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기반으로 한 보도니까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는 게 새로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 여담 하나.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가장 신뢰하는 경제 관련 외신 있다면 어디를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딱히 정해놓고 보는 건 없는데 어떡하죠? 블룸버그 얘기하셔가지고 뭐 또 비슷한 게 있으신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블룸버그는 주로 투자 관련한 뉴스가 제대로 많이 나오는 편이고, 예. 저는 어쨌든 대체적으로 그 뭐 월스트리트 저널도 관심 있게 봐요. 왜냐하면 네. 시각이 저하고 안 맞을 뿐이지,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터무니없이 우리나라 조중동처럼 꼬지는 않거든요. 아. 각자의 시각들이 있을 뿐이지 예. 그 시각에 대해서 담백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외신들은 뭐 다 대체적으로 비슷한 비중으로 놓고 보는 편입니다. 대신 우리나라 조중동은 볼 필요가 없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이제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예, 예. 근데 요거는 제가 먼저 사과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의 철강 분야 관세 정책을 설명드릴 때 빼놓고 설명을 드린 게 있어요. 변명을 하자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게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직 결정을 안 한 거고요. 철강 분야의 관세를 매깁시다 이런 보고서를 미국 상무부가 트럼프한테 올린 상태인 겁니다. 예. 그런데 상무부가 그냥 관세를 얼마 매깁시다 하고 올린 게 아니고요. 보기를 3개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1번, 2번, 3번 중 하나를 고르세요 라고 객관식을 올린 상태죠. 예, 예. 트럼프가 요 1, 2, 3번 보기 중에 조만간 하나를 찍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2번에 걸쳐서 브리핑을 할 때는 미국이 53%의 관세를 물리는 안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보기 1, 2, 3번 중에 2번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트럼프가 2번을 선택할 거라고 강하게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 트럼프가 이걸 안 하면 몰라도 하면 2번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당시 보도 분위기도 외신도 그렇고 국내 언론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도 제 예상이 틀린 거죠. 참 죄송스러운데 요즘 뭘 찍으면 다 틀립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송구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가 2번을 찍을 것 같다는 전제를 버리고 지금 정확하게 트럼프가 갖고 있는 3개의 보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무부가 트럼프에게 올린 보기 1번이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자. 이게 1번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모든 나라에게 24%의 관세를 물리는 거죠. 나라를 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당연히 여기 포함이 되지만 미국의 철강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들이 일률적으로 24% 관세를 얻어맞게 되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될 뿐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 브리핑 때 트럼프가 선택할 거라고 보고 전제를 드렸던 안은 보기 2번입니다. 이 2번 안에는요. 한국하고 브라질, 러시아, 터키, 인도, 베트남, 중국,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요 12개 나라만 콕 찍어서 무려 53%의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안입니다. 일본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일본은 관세율도 24%로 낮고요. 모든 나라들이 다 걸려드는 겁니다. 반면에 이번은 12개 나라만 완전히 선별이 돼요. 그리고 관세율도 일본보다 갑절이나 높은 53%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번 안은 12개 나라만 엿을 왕창 먹어라 이렇게 내놓은 아니고요. 예, 예. 일본 안은 모든 국가들이 엿을 드시는데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엿을 좀 덜 드세요. 뭐 지금 이런 안인 겁니다. 예. 보기 3번도 있습니다. 3번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철강의 대미 수출량과 비교를 해서 올해 대미 수출량을 줄여라 이런 안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수출량을 일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63% 수준까지 낮추라는 겁니다. 예. 굳이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제일 약해요. 근데 이것도 모든 나라들 다 엿 드세요. 그런데 제일 덜 드세요. 뭐 이런 안인 거죠. 한국 입장에서 보기 제일 엿을 많이 먹어라 라고 미국이 던진 안은 2번인 겁니다. 12개 나라에 딱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도 그렇고 초창기 3개 보기가 올라갔을 때 미국의 언론들도 그렇고 요 2번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 언론들이 지랄을 시작한 겁니다. 하필이면 왜 이 12개 나라에 대한민국이 포함됐냐.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에게 밉보이고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이런 개떡 같은 보복을 당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일배식 주장이 나온 거죠. 조중동 주장입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배식 주장을 조중동이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난 주말부터 미국발 뉴스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12개 나라 엿 왕창 드세요라는 이번안이 유력했는데 트럼프가 지금 1번 안,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한테 24%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물리는 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예요. 그렇다면은 미국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건? 그렇죠. 미국의 노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 안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보도들도 이거를 지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보수 언론이 상당히 난처해졌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번 안을 선택을 해야 문재인 나쁜 놈 이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가 모든 나라에게 일률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안이 유력하게 떠올랐다고 하니까 뻘쭘해진 겁니다. 그래서 보도 기조가 최악은 면했지만 여전히 차악이다. 뭐 이런 뻘쭘한 보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살펴봐야 될 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팩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1번,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던 저 관세안은 미국 입장에서 자폭탄입니다. 2번, 저건 문재인 정부가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서 생긴 일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만약에 그게 외교 참사다. 이렇게 떠드는 보수 언론의 말에 일말이라도 신빙성이 있다면 예. 지금 트럼프가 2번 안에서 1번 안으로 바뀐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문재인 정부의 외교 승리인가요? 이거는요? 이방카의 방안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방카를 만나서 해결했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방카를 굴복시켰다. 뭐 이겁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저 고집센 트럼프가 2번 안으로 한국 왕창 엿먹이려고 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방카를 멋지게 설득해서 뭐 이런 지금 기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음에 엿을 왕창 매기는 안을 선택한 것도 우리나라 외교 참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블룸버그 보도대로 트럼프가 2번 안에서 엿을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나눠 먹이는 1번 안으로 선회해도 이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승리가 아닌 거죠. 지금 만약에 2번 안에서 1번 안으로 바꾸면 12개 나라 말고요. 나머지 철강 수출국들, 그러니까 일본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다 관세를 두들겨 맞습니다. 원래 2번 아니면은 전혀 두들겨 안 맞을 나라들이 1번이 되면 24%를 두들겨 맞게 되죠. 그러면 이 나라들이 지금 외교 참사를 맞은 거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의 외교 참사 이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니까 뻘소리가 돼버린 겁니다. 정말로 조중동이 저걸 외교 참사라고 믿었다면 만약에 트럼프가 1번 안으로 선회하면 조중동은 이제 이런 걸 보도해야죠. 아베 정부 외교 참사. 한국만 엿먹을 거 일본이 외교에서 실패해서 일본도 엿먹었다. 뭐 이런 보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상 분야 기사를 쓸 때는 제발 머리에서 생각난다고 아무거나 내깔겨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며칠 안 돼서 이런 개쪽을 당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예. 2번 안에서 1번 안으로 선회할지 확실치 않아 보여요. 저는요. 근데 저는 처음에 왜 이번 안, 그러니까 한국 등 12개국을 왕창 엿먹이는 안을 선택할 거라고 봤냐면 이게 제가 이제 틀렸다는 거죠. 이유는 1번 안을 선택하면 미국 노동자들이 제일 좋아하겠지만 트럼프가 너무 많은 나라하고 싸워야 돼요. 전 세계 철강 수출국에 다 24% 관세를 물리면 이 도대체 몇 나라하고 붙어야 되는지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12개 나라에 왕창 물리는 안을 선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트럼프가 2번 안에서 1번 안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면 이건 왜 그랬을까는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 입장에선 붙어야 되는 나라의 숫자하고요. 붙어야 되는 나라의 반발 강도가 개입된 2차 함수 같은 겁니다. 제가 2번 안이 유력했다고 본 이유는 12개 나라, 그중에 중국은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 붙으려고 했던 나라고 러시아 뭐 반발할 것 같고요. 나머지 한국, 브라질, 터키, 인도 이렇게 쭉 나가는 나라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쩌면 제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일본이나 인접국 캐나다는 뭐 조금 제어가 안 될 수도 있고 더 봐줘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즉 12개 나라한테 왕창 관세 씌우고 이래야 걔들은 좀 반발하겠지만 그건 12개 국가한테 욕먹고 보복당하는 건 어떻게 컨트롤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반면에 1번을 선택해서 전 세계의 24%를 물리면 전 세계가 무역 보복에 나설 텐데 요건 좀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실제로 상무부의 저 3개의 보기가 올라갔을 때 미국 언론도 미국이 전 세계하고 다 붙기보다는 12개 나라 왕창 패는 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게 이런 이유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안이 부각된 이후에 며칠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우선 이 12개 나라 중에 중국하고 한국이 가장 강력하게 대처를 신속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 강력한 대처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재협상 테이블에서부터 기운을 뿜뿜하고 내뿜었던 겁니다. 한미 FTA 폐기도 우리의 분명한 카드다. 이런 말이 우리 교섭본부 쪽에서 나왔죠.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12개 나라 찍어서 철강 관세를 푹 찔러 보니까 솔직히 그동안 제일 만만해 보였던 한국이 가장 신속하고 가장 강력하게 반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1번 안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그럼 전 세계에 골고루 엿을 먹여볼까? 이런 태도 변화가 지난 주말부터 감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트럼프가 어떤 안을 선택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끊임없이 2차 함수를 놓고 고민을 할 텐데요. 전 세계에 골고루 엿먹일까 아니면 12나라 왕창 엿먹일까 뭐 이런 걸 계속 고민을 할 텐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우리가 신속하고 강도 높은 보복 조치를 표명하지 않았으면 이번 안이 선택될 확률이 훨씬 높아졌을 겁니다. 저 12나라 두들겨 패도 찍소리도 못하는데 그러면 저 12만 연락하자 이랬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그래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사실 좀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하지만 저 12나라 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미국에 친하고 종속되고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한국이 제일 신속하고 강력하게 보복 조치를 표명한 건 지금 생각해봐도 매우 적절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적어도 트럼프가 일단 움찔하잖아요. 일본 안으로 돌아설까? 이러면서 뒷걸음질을 칩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이번 안을 그대로 고수를 하면요. 한국 등 12개 나라의 왕창 엿먹이는 안이요. 이러면 이때 이 12개 나라는 미국이 한 그 짓에 대해서 강도에 상응할 만한 강력한 보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미국 자본의 반응을 소개해드렸지만 미국 자본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자유무역 시스템이 깨지는 겁니다. 상대가 보복을 강하게 해오는 걸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아휴 형님 관세 맞을게요. 사랑해요 형님 이래버리면 사랑해요 형님. 예, 다음에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한국을 중심으로 몇 개 나라만 두들겨 패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강력히 보복을 천명하면 그러면 아유 그래 전 세계 골고루 패는 게 낫겠다. 이게 이제 고려 대상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12개 국가를 완창 패는 안을 그대로 선택했다. 이건 전혀 겁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철강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요. 제 마음으로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제일 좋은 카드는 그렇게 되면 미국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철강하고 알루미늄 관세를 매기는 논리가 미국 안보에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알루미늄으로 맥북캔 만들 텐데 그게 무슨 안보에 영향을 줍니까? 애초부터 무리한 논리를 저쪽이 뽑았어요. 그래? 그러면 식량은 진짜 우리 안보에 영향을 준다. 니네 소고기, 기타 등등 보복 관세 이렇게 매겨서 보복을 하면 제일 쌈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12개 나라와 공동으로 하면 더 훌륭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미국이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고 좀 짜릿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2개 나라 중에 뭐 중국은 당연히 반발하는 거고요. 중국하고 함께 한국의 반발이 제일 빠르고 신속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란으로 바꿀까 이러는 걸 보고 이제 속으로 별것도 아닌 것들이 까불고 있어 뭐 이런 마음이 약간 생겼어요. 예. 트럼프에게 12나라를 건드리면 한국처럼 역사적으로 미국에 뭐 좋게 말하면 우방, 나쁘게 말하면 좀 말 잘 듣는 나라로 보였던 나라가 제일 먼저 가슴 딱 펴고 그래요 붙어봅시다 하고 나오면서 좋은 선례를 남긴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뿌듯합니다. 예. 1번이 된다면요. 미국이 뒷걸음질을 쳐서요. 우리가 받는 영향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모든 나라의 관세가 일률적으로 24% 오르니까 미국 시장에서 우리는 미국 철강업체에 비해서만 가격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걸 고민하면 돼요. 게다가 우리 철강이 미국 수출 비중이 워낙 낮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피해가 안 커요. 그런데 1번 안이 선택되면 피해액은 거의 미미할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쪽팔리니까 이걸 보도를 안 하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조선일보 말고요.
조선일보에 이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음. 한국철강 빅3,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 세 업체는 대미 수출이 전체 매출액이 5%도 안 돼서 피해가 거의 없다. 이제 이런 보도가 조선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1번 아니라면 요때는 우리나라는 저는 그냥 세계 각 나라가 보복하는 것에 발만 맞춰도 될 것 같아요. 남들 하는 만큼만 따라해도 예. 굳이 튀면서까지 나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주판화를 튕기다가 2번 안을 선택을 하면 조금도 쫄지 말고 미국이 제일 아파하는 농산물을 건드리는 게 어떨까? 네. 다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경제학에는 굿나르 미르달이라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이론 중에 누적적 인과관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원래 빈곤 분야에 적용되는 이론인데요. 예. 저는 이 누적적 인과관계 이론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 일은 원인과 결과가 단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때리면 상대가 아프다. 이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습니다. 누적적 인과관계라는 건 원인과 결과가 계속 누적된다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가난한 지역은 가난하기 때문에 더 가난해집니다. 이게 누적돼요. 가난하기 때문에 더 가난해져서 더 가난해집니다. 이렇게 쌓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외교 분야에서도 적용이 저는 잘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주적 통상이라는 건 누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2나라에 처음이 포함이 된 이유도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짐작을 하는데 쟤들은 두들겨 패도 꼼짝을 못해 라는 고정관념이 미국에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건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한국? 쟤들 세게 나오는데 그런데 쟤들 잠깐 저러고 말 거야. 쟤들 수십 년 동안 역사와 전통을 봐. 결국 우리한테 꿇었어. 이런 생각이 없을까요? 그리고 상대는 최악의 경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저거 문재인만 지나가면 돼. 만약에 다른 정부로 바뀌면 또 우리한테 꿇을 거야.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 우리가 어깨 딱 펴고 할 말을 하는 통상 외교를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누적이 돼요. 자연스럽게 한국의 자주적인 통상 외교의 힘이 쌓입니다. 아, 쟤들 원래 저래. 쟤들 건드리면 만만치 않아. 라는 이미지가 고정되는 거죠. 이게 쌓이면 그때는 이제 아무도 쉽게 못 건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 외교 무대에서 특히 통상 분야에서는 뭘 누적시켜야 하냐면 한국 결국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잖아. 이런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20년 쌓이면요. 저는 친미건, 친중이건 우리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이미지를 쌓는 겁니다. 이게 제일 잘하는 나라가 스위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죽어도 몇백 년 동안 중립이에요. 여야가 아무리 정권이 교체가 돼도 스위스는 중립이다. 이게 변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백 년 동안 누적이 되니까 어마무시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세계의 검은 돈이 중립이라는 이유로 타 스위스로 몰려가도 미국이 최근 몇십 년 동안 쩔쩔 매는 겁니다. 그걸 공개를 하라고 압력을 해도 스위스가 계속 버티고 개기는 거죠. 근데 반면에 한국은 솔직히 그 정도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죠. 쟤들 개겨? 내가 보기에 저거 문재인만 나가면 될 텐데 이런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애들이 성조기 들고 집회하는 부류의 야당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자주적 외교에 누적된 이미지가 거의 없는 나라일 겁니다.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무조건 미국 형님 하는 세력은 이제 영원히 집권 근처에도 못 오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친미를 할 수도 있다고 본다니까요. 문제는 친미를 하건 친중을 하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첫걸음이니까요. 이번에 철강 관세 분야에서 주고받는 한미 양국의 수두를 보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외교의 이 첫걸음이 좀 오랫동안 잘 유지됐으면 좋겠고 그게 잘 누적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강하게 가져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보복 관세 방안이 변할 수도 있다는 미국 내 분위기를 여러 면에서 검토를 해보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누차 하시는 말씀이 미국한테 등 보이면 안 된다. 비수가 꽂히는 수가 있다. 네, 호구 잡히면 안 됩니다. 특히 트럼프한테는요. 네, 맞짱 떠야 된다. 이 트럼프가 사실 뭐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등을 보이는 순간 이거 그야말로
나 잡아잡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정말 위험한 먹잇감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교훈도 한번 일러주셨습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